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프린트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복습 차원에서. 몇 문제 안 되니까요. 제가 기출지문들을 한번 이렇게 OX로 만들어 본 건데, 이게 기출지문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프린트에서 1번 보시면요.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 공용폐지가 되지 않았다는 건 그냥 공익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키워드가 행정재산이잖아요. 국유, 그렇죠? 행정재산.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맞는 거고. 일반 재산도 국유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죠. 2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 등기한 거, 나무들을 등기한 거 임목이다. 이거는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중개대상물이 되잖아요. 이건 등기부가 있으니까 저당권도 돼요. 3번.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나무 한 그루. 나무 한 그루 명의인 방법 가능해요. 이거는 소유권이 되는 거잖아요. 사고 파는 게. 중개대상물이 된다. 돼야죠. 될 수 없다. X.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도 되고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도 되고. 근데 임목은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임목은 수목이 집단, 나무들을 등기한 거예요. 여기 차이가 있죠. 물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저당권이라 그랬어요. 임목은 저당권이 되고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수목. 얘네들은 저당권은 안 되고 등기부가 없으니까. 3번 틀린 거고. 4번. 가압류된 부동산이래요. 가압류. 뭔지 몰라도 가압류건 가처분이건 심지어 가등기가 돼 있건 누구 거예요? 내 거. 사유. 내 거니까 돼야죠. 가압류 등기가 돼 있어도 된다. 틀린 거고. 5번. 20톤 미만이 선박이래요. 중개대상물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다른 거. 20톤 이상이면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톤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선박이니까 안 되는 거지.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런 건 의제 부동산이지만 중개대상물은 안 된다. 5가지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선박도. 6번.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거 뭐라고 적어놔야죠? 세 글자로 바꿔놓으면 권리금. 이거.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통칭해서 우리가 권리금으로 주고받는 거. 상가임 대차에서 권리금이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맞죠? 올해도 나왔었고. 7번. 타인, 다른 사람 의뢰에서 보수도 받고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권한 행위 알선을 어불했다. 중개업이 되죠?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고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에도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게 함께 이루어지니까 된다. 중개업이. 그래서 일반인이 이렇게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이거는 중개업이니까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다. 다른 거.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금전소비대차. 이것도 중개할 수 있다. OX? X.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중개할 수 있지 않다 그랬어요. 중개가 안 된다고. 돈은 중개할 수 없다. 금전소비대차에 꼽살이 껴있는 뭐가 된다? 저당권이 된다 그랬어요. 저당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금전소비대차 요 자체는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음 8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대요. 등록을 안 했네. 시험만 붙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네요. 등록을 해야만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등록을 안 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럼 뭔데요? 공인중개사예요. 그냥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잖아요. 9번.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했대요. 외국에서.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네. 한국에서 시험 붙어야죠. 외국에서. 미국에서 자격증 따오는 거 그런 건 안 된다 그랬어요. 한국에서. 이것도 올해 나왔었네요. 또. 맞고. 10번. 자격시험 원칙이 누구였죠?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시도지사가 원칙이에요. 시험은. 그래서 지방마다 문제가 다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또 지방마다 문제가 다르면 문제가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국장위에서 통일되게 하겠다. 이렇게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가 국장. 근데 높은 사람들이니까 직접 문제 안 내고 일을 맡기는 거 업무 위탁. 그래서 아랫사람의 학교는 없다 그랬어요. 학교가 본시험 문제를 낼 수는 없다고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모의고사는 가능해도. 지금은 준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문제 내고 있는 거고. 그래도 시험 시행기관 누구다?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장. 아랫사람들은 심부름꾼. 그렇게 했던 거. 10번 틀렸고. 11번. 연수교육. 얘는 시간이 3, 4시간이에요. 연수교육은 12, 16이었는데 제가 그림 하나 그렸었는데 기억나실런지? 잘 안 나죠? 요거 이렇게 했던 거. 연, 수교육, 시옷. 이응이니까 연. 수교육. 10, 2, 10, 6 했던 거 이거. 8론. 12, 16. 12에서 16. 연수교육 시간만 잘 기억하자. 교육에서 연수교육을 잘 기억하는 게 문제 풀기가 더 쉽다고요. 연, 수교육, 12, 16. 이 더하면 28이잖아요. 4시간씩 차이가 나야 되니까 32. 얘가 실무교육. 우린 연수교육 시간을 연수교육은 12, 16이다. 12, 16. 이렇게. 또 연수교육은 2명 받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받은 그 2명이 2년마다 계속 받는 거죠. 또 2명 받는 거니까 2년마다. 12번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2명 받는 거니까 2년마다 뭐 연수교육 받아라. 실무교육은 1년이었잖아요. 실무가 1이니까 1년. 직무도 1이니까 1년. 연수교육은 2명 받는 거니까 2년마다. 그래서 12번도 틀렸네요. 2년마다 받아야 되는 건 연수교육이다. 2년마다 뭐를 알려주는 거죠? 바뀐 거. 법제도 변경. 바뀐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연수교육은. 자꾸 바뀌니까. 그렇게 됐고. 오늘 할 거는 등록인데요. 책에서 33페이지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돼 있고 여기 중요하네요. 등록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르다. 같은 말이 아니었어요. 자격 취득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용어의 정의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어요. 이제 시험 붙었는데 너무 기쁘니까 이제 바로 가서 중개업 한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인중개사 시험 붙은 요 상태에서 바로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고요. 등록은 안 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 이제 등록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이제 등록이 있으니까 중개업해도 된다는 거죠.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등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등록은 중개업하기 위해서는 필수다. 필수. 공인중개사도 바로 중개업이 안 되니까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록이 중요한 거예요. 중개업할 때는 등록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건데 등록하는 절차가 2가지가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붙어서 등록하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로 등록하는 거. 그리고 법인 만들어서 법인으로 등록하는 거. 그렇게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중개인은 누구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중개인? 맞췄어. 옛날 복덕방 하시던 분. 1989년 이전부터 쭉 중개업했던 그분들은 새롭게 등장할 수가 없다고 이제. 그분들이 계속 하시는 거니까 그냥. 저 이제 중개인 하겠습니다. 저 복덕방 할게요. 라고 등록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공인중개사 시험 붙어서 공인중개사로. 아니면 법인 만들어서 법인으로. 이렇게. 근데 절차가 똑같아요. 법인은 차이점만 보시면 돼. 차이점만. 우리는 공인중개사로 등록하는 거. 그거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법인은 차이점만. 자, 해볼게요. 첫 번째, 등록 신청을 해야 돼요. 시험 붙었어도 중개업 못하니까 또 가만히 있으면 등록이 돼요? 안 되잖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어떤 절차가 시작된대요? 시작은 신청 아니면 신고예요. 등록은 등록 신청. 어떤 절차가 시작될 때는 해달라고 해야 한다고요. 첫 번째,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개인, 자연인은 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다른 자격증은 안 되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도 안 된다. 판례예요. 변호사가 변호사인 채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데 변호사인 채로 이렇게 등록 신청해봤대요. 안 된대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또 작년에 변호사가 그냥 중개업을 했대요. 변호사가 그냥 중개업을 했어.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작년에 뉴스에서 무죄가 나왔어. 변호사가 중개업을 했어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이잖아요. 변호사인 채로 중개업하면. 그럼 이제 처벌돼야 되는데 무죄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뉴스에서 변호사도 이제 막 중개업할 수 있다 막 그렇게 막 나왔었다고. 근데 잘못된 거죠. 기사가 잘못된 거지. 뉴스가. 변호사가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처벌받아요. 그럼 그 사람은 왜 무죄가 나냐면 입증이 안 됐어. 변호사가 중개업한 걸 검사가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서조차 찾지 못했다고.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가 된 거지. 증거 불충분으로. 증거가 충분했다면 유죄가 나왔겠죠. 예.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냥 무죄가 나왔으니까 아 변호사 중개업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뉴스가 나왔다고. 그래서 작년에 학원에 전화가 엄청 왔어요. 변호사가 중개업하면 우리가 이거 뭐 할 필요냐고.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변호사인 채로 바로 중개업 못해요. 계속 못해. 또 변호사가 바로 등록 신청도 안 되는 거고. 그럼 변호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랑 똑같이 학원 나와서 공부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개인은. 근데 모든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돼요. 이거 지난주에 배웠잖아.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 이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외우기는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이해는 했다고요. 아, 자격증 있는 직원,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직원, 중개보조원. 이미 다른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인 채로 그 사무소 그만두지 않고 등록을 하겠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군데 걸치게 되는 게 안 돼요. 두 군데 걸치게 되는 게. 중개업계 내에서 두 군데에서 일하는 건 안 돼. 양다리 걸치는 거. 이중 소속 이렇게 부르면서. 이미 직원으로 일도 하고 있는데 등록해서 또 일하면 두 군데에서 일하게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미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또 하겠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두 군데 걸치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개업계 내에서는 한 군데에서만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양다리 걸치는 건 안 된다. 근데 이런 건 양다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중개업 하면서 다른 업종을 같이 하겠대.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같이 하겠대요. 그렇게. 양다리예요? 아니야. 그럼 뭔데요? 투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업종이 다르면 중개업계 내에서 두 군데 걸치는 게 안 된다. 그게 양다리예요. 얘가 만약에 이 사무소를 그만두면 되죠. 일하고 있는 사무소 그만두면 그냥 공인중개사니까 된다고요. 직원인 채로 일하고 있는데 또 등록 신청은 안 된다. 이중소속, 양다리 걸치는 거. 두 번째가 중요하죠, 이제 요거. 어디 가서 등록 신청을 하는 거냐면 사무소 소재지예요. 주소지가 아니죠. 집에서 중개업하는 게 아니니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찾아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록 신청을 받아주니까 등록관청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이제 주의사항. 관청.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관청 그러면요. 시, 군, 구. 이게 관청이다. 이렇게. 그거 아니야. 이제. 법에서는 안 그래요. 법에서는 그 단체의 장이 관청이에요. 시군구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 장이 관청. 법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청이에요? 아니라고. 서울특별시장. 강남구 관청이에요? 아니라고. 강남구청장, 장이 관청. 국토교통부 관청이에요? 아니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 장이 관청. 법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청이고 등록 신청을 받아주니까 등록관청이다. 주의사항, 시장. 이제 여기 좀 어려운데 모든 시장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은요. 모든 구청장이 다 돼요. 시장은 구가 없는 시의 시장만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래요. 서울특별시장이 여기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안 돼. 구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기다 사무소 둔 거예요? 그럼 난 누구 찾아가서 등록 신청을 해야 돼요?
구청장 찾아가야 돼. 모든 구청장이 다 되는 거니까. 강남구청장 찾아가는 거지 서울특별시장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절대로 안 된다. 구가 있으니까.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구청장이 다 되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여기다 사무소 차렸네. 분당에다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누구 찾아가야 돼요? 일단 경기도지사는 안 돼요. 얘는 도지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니까. 그럼 성남시장이에요? 분당구청장이에요? 성남시장은 특별시도 광역시도 아닌데 일반시인데 누구 찾아가야 돼요? 분당구청장. 무조건 구청장 찾아가는 거니까. 성남시장도 안 된다고요. 왜? 구가 있으니까. 이 시장은 구가 없는 시장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안 되고 일반시라도 구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누구 찾아가라? 구청장. 무조건. 경기도 의정부시 그러면요? 의정부시장이 되는 거예요. 거긴 구가 없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어느 시에는 구가 있고 어느 시에 구가 없는지를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 동네 안 살면 모르지. 몰라요. 의정부에 안 살면 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네이버에 다 검색해봐야 돼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외우냐고. 못 외우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친절하게 말을 해줘요. 구가 있으면 구까지 나와요.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안 나온다고. 구가 있으면 분당구. 시에서 끝났다. 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풀 때. 구가 있으면 구까지 말해주니까. 경기도 의정부시 이렇게 나온다고요. 구가 없으면 그러면 의정부시장 되는 거고. 구가 있으면 구까지 말을 해주니까 구청장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냥 참고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강남구, 분당구 어떤 차이가 있죠? 공통점은 강남구청장이건 분당구청장이건 다 여기 구청장이 포함된다는 거. 공통점이. 차이점도 있어요. 얘는요. 자치구라고 불러요. 얘는 비자치구라고 불러요.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는 자치구, 구청장을 우리가 선거로 뽑아요. 지자체 선거할 때 우리가 구청장 뽑아요. 강남구청장 선거로 뽑는 거예요. 근데 일반시에 있는 이런 분당구는 비자치구, 우리가 선거로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린 성남시장을 뽑아. 얘는 그냥 공무원, 임명한 거예요. 임명. 그건 차이가 있죠. 선거로 뽑나? 그렇지 않나. 근데 뭐 자치구건 비자치구건 중요하지가 않다. 왜? 구청장이면 무조건 다 되니까. 모든 구청장이. 내 직함이 구청장이다. 다 된다고요. 그것만. 이해가 되시나요?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제 등록 신청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등록 기준을 심사해야 되는데 등록 기준 이거를 갖췄다 그러면 등록이 돼요. 그걸 진짜 어려운 말로 하면 기속성이다 이렇게 불러. 이게 뭐냐면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등록 신청한 이 사람이 기준을 다 갖추고 있대요. 그럼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속성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공익적인 이유로 막 거절하고 그럴 수가 없다고요. 허가 같은 건요. 허가 기준을 갖췄는데도 거절할 수 있어요. 정부가. 공익적인 이유를 들어서. 근데 등록은 그게 안 돼.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준만 갖추면. 그거를 기속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등록 기준이 중요하겠네요. 이 등록 기준을 갖추면 무조건 등록이 되니까. 이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회이죠. 다른 자격증은 안 되니까. 변호사도 안 된다 그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와. 두 번째,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중개업하기 전에 받는 건 실무교육. 어떻게? 1년 이내에. 실무, 일이니까 우리. 실무는 일이니까 몇 년? 1년 했던 거. 실무는 일이니까 1년. 중개업 하다가 그만두고 1년 이내면 또 면제가 되는 거고. 실무교육은 1년. 실무, 일이니까 1년. 외우기가 쉽다고요. 이거. 어떤 업종에 처음 종사할 때 실무교육을 안 받는 게 없대요. 식당을 할 때도 실무교육 받고 해야 돼요. 중개업 할 때도 마찬가지. 실무교육 받는 거예요. 일을 안 해봤잖아요. 알려줘야죠. 자격증만 취득했지 일을 안 해봤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1년 이내는 오늘 등록 신청을 한대요. 오늘. 그럼 뒤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역산. 그래서 1년 이내에 받은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년 이내. 만약에 실무교육 받았는데 2년 돼서 2년 지나고 나서 등록 신청했대요. 그럼 안 된다고요. 그럼 다시 받아야 돼. 그거는.
1년 이내에 받은 게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미리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중개업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받아라. 괜히 1년 지나버리면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 다음 세 번째, 사무소. 사무소가 필요하죠. 집에서 중개업하는 게 아니니까. 필수로 있어야 되고 사용할 권한을 확보해야 돼요. 사용권. 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래요. 그냥 정상적인 건물이에요.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준공검사 사용 승인까지 받았대. 사용 승인까지. 그럼 또 돼요. 조만간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될 거니까요. 일단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아니니까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았으면. 근데 안 되는 거 가설 건축물은 안 돼요. 컨테이너 박스 그런 건 안 돼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도 안 되고.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았지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는 건 무허가 건물은 아니라고요. 정부가 다 사용 승인 다 해준 거잖아요. 아직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뿐이지. 이렇게. 사무소는 항상 똑같거든요. 이 개인 사무소건 법인 사무소건 똑같아요. 한 번만 딱 정리해 놓으면 돼.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거 당연히 되고,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까지만 받았다 그래도 되고, 조만간에 기재가 될 테니까 안 되는 거 가설 건축물 안 되고, 컨테이너 박스 그런 거 안 되는 거고, 무허가 건물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자, 그런 건물에 대해서 사용할 권한을 확보해야 돼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건물을 소유 아니면 전세로 얻을 수 있어요. 전세, 월세로, 임대차, 아니면 공짜로 사용대차. 돈 내고 빌리는 거 임대차, 공짜로 빌리는 거 사용대차. 아버지가 건물 주인이래, 공짜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항상 사무소는 똑같다. 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사용할 권한을 확보해야 되고. 다른 거 질문 드려볼게요. 사무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온라인상으로만 중개업하겠대.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 안 하고. 그럼 사무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온라인상으로만 할 건데 사무소 그래도 있어야 돼요. 필수로. 사무소는 필수. 무조건 있어야 된다. 온라인상으로만 할 거라도. 등록의 정식 명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에요. 중개사무소에다 이렇게 등록을 주는 거예요. 꼭 사무소가 있어야지. 집에서 중개업하는 거 아니니까. 온라인상으로만 중개업할 거라도 사무소는 필수다.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인데, 등록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이거 오늘 하는데요. 좀 어려워요. 내용이.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성년자네요. 등록이 자격이 없는 사유인데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나요? 시험 볼 수 있어요. 시험 못 보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나머지는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거 주관식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미성년자 몇 세 미만? 만 19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만 19세는 성년자. 항상 나이는 만 나이예요. 법에서는. 만 19세 성년자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어요. 붙어서 공인중개사가 된 거예요. 근데 등록이 안 돼. 등록. 그런 게 11가지나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도 등록이 안 되는 사유가 11가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까지만 된다. 등록은 또 안 되고. 이따 배우고. 이런 등록 기준 심사에서 갖추면 이제 등록이 되는데 무조건 된다 그랬죠? 기속성. 그거를 어떻게 되냐면 등록을 하고 서면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면 통지. 당연히 정부가 알려줄 때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알려주는 거지. 서면 통지. 언제까지? 7일 이내. 우리는 숫자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인중개사법은 딴 거 없어 정말. 숫자만 잘 외우고 있으면 그럼 또 돼요. 또 웬만큼 돼. 그게 또 문제고. 7일 10일도 있어. 일단 이 두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7일 더 빠르네 10일보다. 그죠? 좀 더 빨라요. 이거는 우리에게 해줄 때, 우리에게 정부가 우리에게 해줄 때 어떻게 해줘라? 빨리빨리 해주래요. 10일보다는 7일이 더 빠르잖아. 빨리빨리 해줘. 7일. 우리 성격 급하니까 빨리빨리 7일.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할 때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정보를 상대로 이렇게 할 때 잘 모르니까 여유 있게 해야지. 우리는 12일 여유 있게. 우리에게 해줄 때는 빨리빨리 해줘. 7일. 그러니까 7일 이내에
서면 통지. 우리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해주라. 질문 드려볼게요. 사무소가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중개업하다가 이렇게 이사 갔대요. 이사 갔다고 이사 간 사실을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이사 갔으니까 이사 갔다고 우리가 신고한대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10일. 10일. 우리가 할 때는 여유 있게 10일 그렇게. 우리에게 해줄 때는 빨리빨리 7일. 일단 이게 원칙. 그래서 서면 통지도 7일 빨리빨리 해줘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서면 통지 얘는 중요한 4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서면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돼요. 그 순간부터 등록이 된 거거든요. 서면 통지가 다른 말로 하면 등록 통지. 등록이 되었다고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서면 통지 받기 전에는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서면 통지 받기 전에 중개업 했대요. 어떻게 돼요? 무등록 중개업 처벌받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학년 3반. 등록도 안 됐는데 중개업 했으니까. 서면 통지 받아야만 등록이 된 거고 그때부터 개업공인중개사. 그 전에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그 다음 두 번째,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일하기 전까지 업무 보증이라는 보험을 들어야 돼요. 설정. 이게 보험이에요. 업무 보증은 보험이다. 보험.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험을 들어야 돼요. 일하기 전에. 중개사고 나면 중개의뢰인에게 보험금 주려고. 우리가 자동차도 운행하기 전에 보험 들잖아요. 왜? 사고 나면 보험금 주려고. 마찬가지. 중개사고 나면 보험금 주려고. 중개의뢰인에게. 그래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 보험을 업무보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보험이에요. 예외 없이 다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보험을 서면 통지 받은 후에 들래요. 이제 이런 분이 있다고. 어차피 보험 들 거 안 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미리 들겠대 이때. 아유 그냥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그냥 등록 신청할 때 미리 보험 들고 등록 신청해야지. 돼요? 그게 안 돼. 이 보험은 무조건 서면 통지 받은 후에 들어야 돼요. 보험 드는 시기가 엄청 문제가 나. 올해도 당연히 나왔어요. 보험 드는 시기가. 왜 서면 통지 받은 후에 보험 들어야 되냐면 이 보험은 개업공인중개사만 들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만. 이때는 등록 신청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잖아요. 보험 가입이 안 돼요. 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못 들고 서면 통지 받으면 뭐가 된 건데요? 서면 통지 받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잖아요. 이제 보험 드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서면 통지 받은 후에 보험 들어라. 근데 마지막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가 개시가 되는데 보험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사고 나면 보험금 줘야 되니까 일하기 전까지는 보험 들어놔. 이렇게 보험 드는 시기를 주의하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업무 개시 전까지, 일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래요. 인장, 도장이죠. 등록. 일정한 도장을 등록하고 그것만 찍는 거예요. 내가 중개했어 이런 취지로다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장 찍고 그러면 안 돼. 일정한 도장 등록하고 그것만 찍는 거예요. 근데 인장 등록, 얘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장 등록만 그래요. 아까 보험은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험은 무조건 서면 통지 받은 후,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자, 보험 드는 거 요거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X 안 된다. 무조건 서면 통지 받은 후에. 두 번째, 인장 등록을 등록 신청과 같이 해야 한다. X 같이 할 수 있다. 선택 사항이에요. 등록 신청과 같이 해도 되고 서면 통지 받은 후에 나중에 해도 되고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이야. 근데 보험은 그게 안 된다. 무조건 서면 통지 받은 후. 그거. 근데 둘 다 똑같네. 업무 개시 전까지 하래요. 인장도 업무 개시 전까지는 되어 있어야 돼. 당연한 거예요. 업무가 개시가 돼서 내가 중개해서 계약 체결됐대요. 계약서 썼는데 찍을 도장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일하기 전까지는 해놔야지. 그럼 이제 자, 우리는 업무 개시 시점만 파악하면 되겠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업무 개시가 이 네모랑 같대요. 만약에 자, 업무 개시 전에
보험 들고 인장 등록하래요. 업무 개시 전에. 네. 같은 말이니까 요 네모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하면 된다. 네모하기 전에. 네모가 뭔지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등록증 교부예요. 그 다음 단계인 등록증 교부. 등록증을 받으면 그때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어요. 등록증을 딱 받으면. 등록하면 등록증을 줘요. 꼭 받으면 그때부터 업무 개시. 그럼 이제 요 두 가지는 그러면 언제 하라는 얘기예요? 요때 하라는 얘기죠. 요때. 등록증 받기 전에. 업무 개시 전에 해. 등록증 받기 전에 해. 이렇게. 등록증 받기 전에 보험 들고 인장도 등록하고 이 두 가지 되어 있으면 등록증 주고 등록증 받아서 이제 업무 개시하면 되고 그렇게. 그 다음 네 번째. 등록을 했대요. 등록을 한 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서면 통지 받은 거예요. 서면 통지 받은 게 등록이 된 거니까 서면 통지를 해줬는데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데요.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다. 이거 한 글자로 뭐냐면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가만히 있는 거. 등록을 해줬더니 서면 통지 해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대. 여러분이 즐겨 때리시는 거 있잖아. 멍. 그럼 가만히 있는 거니까 어디에 포함된다? 휴업에 포함된다. 휴업에 포함. 폐업이 아니에요. 그만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휴업이 쉬고 있는 거거든요. 휴업에 포함된다. 폐업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고 서면 통지가. 그 다음 등록증 받고 업무 개시하는 거고 자 등록증 교부 등록증을 주기 전 후로 해서 등록관청이 하는 일이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증 주기 전후로 해서 전에 하는 거 첫 번째 업무보증 보험 들었나 확인을 뜨고 등록증을 줘요. 보험 들었나 확인을 떠요. 보험 들었으면 주고 보험 안 들었으면 안 주는 거예요. 등록증을 주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떠야 돼요. 보험 들었나. 그럼 보세요. 이제 등록증을 주기 전에 보험 들었나 확인 뜨래요. 요거는 인장 등록은요. 요거는 등록증 교부 전에 확인 떠라. 이런 말이 없어. 보험만 등록관청이 확인을 잘 뜨면 돼. 인장 등록은 따로 확인 뜰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등록증에다가 인장을 찍고 줘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등록증을 줄 때 등록증에 인장을 찍게 돼 있다고. 이렇게 내가 등록한 인장을. 그러면 당연히 인장 등록한 거 있으니까 찍고선 주는 거고 인장 등록 안 했으면 못 찍으니까 못 주는 거고 굳이 확인 뜨는 게 아니라 찍고 주면 되니까. 근데 보험은 등록증에 적는 게 없다고요. 보험은. 그러니까 확인을 떠서 보험 들었으면 주는 거고 안 들었으면 안 주는 거고 인장은 찍고 주면 되고 그래서 확인 뜰 때는 보험만 확인을 잘 뜨면 된다. 인장은 찍고 주면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등록 대장. 이게 공적인 장부인데요. 대장 그러면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 돼요. 대장 그러면 공적인 장부. 정부가 관리해요. 여기다가 적는데 적을 때 손으로 쓸까요? 아니에요. 컴퓨터로 작성 관리를 해라. 전자적인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라. 이렇게 돼 있죠. 대장 그러면 뭔지 몰라도 똑같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3번 나와. 대장이. 자격증은 자격증 교부대장, 등록대장, 또 뭐 지정대장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뭔지 몰라도 대장은 어떻게? 똑같다. 정부가 관리하는 거니까 컴퓨터로 작성 관리해라. 전자적인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라. 손으로 쓰지 말고. 그런 것도 문제가 나오나요? 나오죠. 낼 게 없어. 별거 다 나와. 이제. 이 대장을 컴퓨터로 작성 관리하는 거 그런 것까지 나온다고. 문제가. 이제 후회하는 거. 등록증을 준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하는 건데요. 통보는 별거 아니에요. 통보는 모르면 알려주는 게 통보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얘가 등록을 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11월 달에 한 거 다 모아서 12월 10일까지 그렇게. 12월에 한 건 그 다음 달 1월 10일까지. 한 달치를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한 번만 통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월 한 번만.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10일 이내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너무나 일이 번잡스러워요. 10일 이내 그러면 등록증을 줄 때마다 계속 통보하는 건데 공무원이 일이 너무 많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치를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한 방에 통보하면 된다. 절차가 이렇게 4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공법이랑 달라요. 또 공법은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우린 그렇지 않아. 절차가 그냥 웬만하면 다 4가지 그냥. 그거 어렵지가 않다고. 법인도 똑같아요. 법인도. 법인 만들어서 법인으로 등록 신청해요. 법인으로.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등록 신청을 일단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법인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법인 만든 다음에 등록 신청을. 법인을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법인 만들어지는 거죠? 설립 등기하면. 법인 설립 등기한 다음에 그렇게 법인 만든 다음에 등록 신청 들어가라고. 법인으로. 어디 가서 사무소 소재지 똑같아요. 다만 사무소가 본사잖아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 이렇게 불러.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구가 없는 시 시장. 구청장이면 다 되는 거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사무소 두는 곳에 구가 있다. 그럼 누구 찾아가라? 무조건 구청장 찾아가라. 그게 자치구건 비자치구건 상관없이 무조건 구청장 찾아가는 거. 이거고. 뭐만 다르냐면 법인은 이것만 달라요. 법인 등록 기준 이게. 또 문제는요. 법인으로 나와요. 우리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중요해요. 항상. 개인 법인 따로 이렇게 있는 거 있으면은 법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 등록 기준이 매년 문제가 나온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문제가 나오는 거 우리는 알고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다고. 요거 한 문제 나와요. 2문제 나와요. 등록에서는 법인 등록 기준이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고. 올해도 나왔고 작년 나왔고 올해는 되게 쉽게 나왔어. 다 맞췄어요. 작년은 좀 어려웠는데. 매년 나오니까.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이 4가지 등록 기준을 응용을 하면 돼요. 법인은. 응용을.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응용을.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요 4가지를 응용을 하는 거 일단. 응용 버전. 법인 등록 기준.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올까? 등록 기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 관련 요건이 나와야 되겠다. 근데 법인인데 공인중개사가 달랑 한 명이다. 이렇지 않을 거 아니야.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자, 사장님은 공인중개사야 돼요. 내가 법인 만들어서 사장님 해야지. 그럼 시험 붙어야 한다고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문제는 이제 대표자 빼고 대표자 제외 사장님 빼고 임원 사원 그럼 뭐였죠? 이사급 맞췄어요. 임원, 이사급, 사원도 이사급. 그래서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들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한다. 이렇게. 요거 대표자 제외. 공인중개사 몇 명인지 산정할 때는 대표자 빼고 계산해요. 빼고. 대표자 포함 이렇게 2번이나 나온 적 있었죠. 작년에도 나왔네요. 대표자 제외 포함이 아니라 해볼게요. 이제 이런 구조. 대표자가 한 명이 있고 대표자 한 명이 있고 대표자 아닌 사람이 9명이 있대요. 그러면 대표자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대표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 너는 공인중개사야 돼. 이렇게. 문제는 이제 대표자 빼고 9명이 있네요. 이 9명 중에서 몇 명이 공인중개사 하면 돼요? 3분의 1 이상이니까 약분이 되네. 최소 3명이면 된다. 3명.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자가 있고 그 아래에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 그러면 대표자 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3명, 6명 그럼 된다. 4명, 5명도 된다. 2명, 7명은 안 된다. 그렇게. 최소 3명이면 되니까. 나오면 이거 틀릴까요? 아무도 안 틀려 이거.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 있죠. 이건 약분이 되니까 쉽잖아요. 약분이 안 되게 7명이 있대. 대표자 있고 대표자 빼고 7명이 있대요. 요거는 엄청나게 틀려. 또 요건 안 틀리는데 7명 곱하기 3분의 1 약분이 안 되잖아. 짜증나게. 어떻게 돼요? 7을 3으로 나누는 거 이거.
그럼 2.333 나누기가 돼요? 안 되네? 저 언제까지 쓰고 있어야 돼 이거? 2.3333333 이상 몇 명이야 그럼 이것도? 그러면 3명이란 얘기죠 이것도. 사람은 무조건 살려야 돼. 이게 2.5 미만이라고 죽여버려갖고 2명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람한테는 4, 4, 5, 2, 5, 4, 5, 2 반올림 그런 게 적용이 안 돼요. 사람은 무조건 살리자. 2.1 이상이어도 3명이에요. 2.1 이상이어도. 사람이니까. 자르면 죽어버리니까. 무조건 살려야 돼. 살려야죠. 3명. 쉬는 시간에 꼭 한번 해보셔야 돼 이거. 엄청 틀린다니까요. 나오면 5명으로 한번 해보세요. 5명으로 몇 명인지. 약분이 안 되는 거. 약분되는 건 쉬우니까 안 되는 거로다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요? 실무교육. 아니 똑같이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1년 이내 받는 거고 실무 1이니까 1년. 근데 누가 받는지가 중요하죠. 법인에서. 이번에는 대표자 포함해서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때문에 되게 헷갈릴 거 아니에요. 실무교육은 대표자도 받아야 한다고요.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들 전원 받아라. 싹쓸이 다 받아. 이거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3분의 1 이상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 전원 다 받으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로 와보세요. 여기서 실무교육 누가 받는지. 자, 대표자 실무교육 받아야죠. 대표 이사예요. 이사급이면 다 받으란 얘기예요. 대표자가 평직원 중에서 대표자로 고속 승진하고 그런 건 불가능해요. 이사급들 중에서 대표를 뽑는 거예요. 대표이사. 이사급이야. 받아야 되고. 얘도 자격증 있는 이사급 받아야죠. 실무하잖아요. 계약서 쓰고 하잖아. 문제는 얘.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이에요. 얘 계약서 작성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관리이사예요. 실무를 못해요. 그럼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래도 받아야 한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엄청 나오지 이게. 꼭 안 받을 것 같거든요. 실무를 못하니까. 근데 받으래요. 여기 있는 10명 다 받으란 얘기예요. 전원 받으라. 전원. 싹쓸이잖아요. 다 받으라.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도 받아라. 실무를 못하는데도 받아라. 이사급이니까. 이사급이면 전원 다 받는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사무소네요. 사무소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법인도 사무소 있어야 되고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된 건물 되고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까지만 받았다. 괜찮고 안 되는 거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물 안 되고 사용권도 똑같아요. 법인이니까 소유만 되겠지 아니면 전세까지만 되겠지 안 그렇다고요. 임대차, 사용대차 다 돼요. 항상 사무소는 똑같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동일. 그 다음 네 번째는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법인은 법인 자체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뭐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 그 법인 그 자체도 없어야 돼요. 법인도 독립된 사람이니까 없어야 되고 또 법인을 구성하는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들 단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 있으면 안 돼요. 단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10명 중에서 대표자도 대표이사니까 이사급이에요. 이사급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결격사 있으면 등록이 안 된다고. 법인 자체도 없어야 되고 여기 10명이면 요 1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결격서가 있으면 안 된다. 단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안 돼요. 또. 법인은 두 가지로 검토하겠다. 아까 공인중개사로 하면 본인만 없으면 되고 결격사유가. 법인은 두 가지로. 법인 자체도 없어야 되고 법인을 구성하는 이사급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결격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응용 버전. 어찌어찌 하면 응용이 돼요. 나중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응용이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더 있으니까 문제지. 5번, 6번. 그래서 응용이 안 되는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하겠다. 이게 법인만 있는 거니까 이거는. 5번까지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5번 상법상 회사라는데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이 법인이거든요. 협동조합도
상법상 회사도 법인이고 협동조합도 법인이에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 이상일 거. 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본금은요, 법인을 처음 만들 때 필요한 돈이에요. 법인 만들 때 돈이 필요하대. 그게 5천만 원 이상 필요해요. 4,999원 안 돼.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는 되는데. 어떤 법인을 만들든 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자, 상법상 회사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주식회사 있고, 유한회사 있고, 합자, 한명회사. 엄밀히 말하면 사실 5가지예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런 게 있는데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한 번 정도 눈으로 봐두는 거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사를 만들면 너 회사 만들어. 다 주식회사 만들어요. 이거.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이게 그냥. 다 만들면 주식회사 만드니까 그건 들어봤잖아요. 주식회사는. 그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런 상법상 회사 중에서 골라서 만들면 된다고요. 어떤 경우든 자본금은 다 5천만 원 이상이고 이게 회사의 종류예요. 특히 유한회사, 오해하면 안 돼. 유한회사가 제약회사예요? 유한양행? 그런 거 아니라고. 회사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유한회사라는 회사의 종류가. 그래서 넷 중 하나 골라서 만들면 되고 이거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면 돼요. 협동조합. 중개협동조합. 협동조합 만들어서 중개업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안 되는 걸 기억해야지. 뭐가 안 되냐면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이거 안 돼요. 응? 안 돼. X. 왜 안 되냐면 사회적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나요? 공익. 이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자선사업이 이거.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죠. 그냥 협동조합은 돼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같은 논리로 사단법인 들어봤나요? 이것도 안 돼. 재단법인. 이것도 법인인데 안 돼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람이 모여 있으면 사단법인, 돈이 모여 있으면 재단법인. 안 돼요. 비영리예요,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다 비영리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꼭 돈 버는 거 목적인 것 같잖아, 느낌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운영을. 법에서는 비영리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우리가 법인 만든 이유는 중개법인, 중개업 하려고 법인 만든 이유는 돈을 많이 벌려고. 그죠? 이런 것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안 되죠.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고,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비영리니까 안 된다. 질문 드려볼게요. 이렇게 나온 적 있네요.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사회적 협동조합.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되죠.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들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도 안 돼요.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도 안 된다고. 얘네는 안 되는 거니까. 되는 것들, 주식, 유한, 합자, 한명, 협동조합, 되는 것들이라면 자본금은 다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그냥 협동조합도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돼요.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온다. 이것도. 응용이 안 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6번이에요. 이건 좀 어려워서 좀 쉬고선 좀 쉬었다가 6번부터 다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좀 쉬겠습니다.